자, 그래서 169번에 3번에 암수 뒤에 오는 기역, 디귿, 비읍이 이어진 경우는 일반화다 했는데 아까도 있지만 일반화를 깨뜨릴 수 있는 게 뭡니까? 이 수고양이라는 예를 보면 뭡니까? 이거는 수고양이가 아니고 수고양이라고 우리가 표기를 합니다. 맞죠? 그래서 이 수고양이 봤을 때 3번은 틀린 걸로 볼 수 있죠. 왜냐면 수 뒤에 기역이 왔는데도 그것을 거센 소리도 쓰지 않고 맞죠? 수고양이로 쓰기 때문에 맞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봤을 때 맞다는 겁니다. 4번을 보면요. 다만 이에 나오는 단어인 양, 염소, 지에 접두사, 암이 결합되는 표준어는 암양, 암영소, 암지가 되겠군. 요거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지금 보기 표준어 규정 제7항에 보면 여기에 어떤 암양, 암염소, 암지가 될 수 없다는 근거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4번은 자연스럽게 맞고요. 5번도 보면 수 영양은 다만 이에 수시 결합되는 것으로 제시된 단어가 아니므로 수영량이 표준어다. 이것도 역시 문제가 없죠. 그러니까 4번, 5번은 표준어 규정을 봤을 때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알겠죠? 그럼 170번 문제 보면요. 요거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문제 중간중간에 보면 이제까지 우리가 배웠던 뭐 우문, 단어, 문장, 문법, 요소 이런 거 관련된 문제가 군데군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복습의 의미로서 우리가 풀면 되겠죠. 170번이 그러니까 뭐냐면 과거 시제 선어만 의미 앞엇이 과거 시제뿐만 아니고 뭐다 미래에 어떤 일이 실현된다고 확신하는 거. 그것을 이제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실현인식이라고 하죠. 실현인식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그 실현인식에 해당하는 문장이 뭐냐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답이 4번이 되겠죠. 엄마께서 아끼는 꽃병을 깼으니 넌 이젠 혼났다. 이거는 뭡니까? 혼나는 그 미래에 대해서 그 혼나는 미래가 실현될 것이라고 실현인식을 보여주는 문장입니다. 171번은요. 1번 할머니 올해도 건강하세요. 왜 잘못했습니까? 건강하세요 할 때 건강하세요는 건강하다는 형용사의 형용사가 뭡니까? 명령형이 되는 거죠. 맞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형용사는 명령형이나 청유형을 쓰는 것이 어법에 맞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많이 쓰죠. 뭐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맞죠? 이렇게 쓰는 것은 그러니까 어법에 맞지 않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바꾸면 되겠습니까? 건강하게 뭐 지내세요. 건강하게 보내세요. 이렇게 건강하다가 부사가 오면 되겠죠. 부사가 오고 동사가 명령어로 오면 되겠습니다. 2번은 맞죠? 소개해 줄게. 이게 만약 문제를 잘못되게 만들면 소개시켜 줄게 뭐 이렇게 하면 그건 잘못된 거죠. 아까 봤지만 불필요하게 사동을 쓴 겁니다. 3번 작년 겨울에는 눈이 많이 내린다. 작년이라는 과거 시제 부사어가 있는데 뒤에 소설 뭡니까? 내린다. 이거는 현재 시제 선어만 그러니까 부사어와 서술어의 시제가 안 맞다 이겁니다. 그 다음 4번 도서부장 선생님께서 너 빨리 오시래. 오라셔죠. 맞죠? 오라셔. 맞죠? 오라셔. 5번 날아가는 애고 날아가는죠. 날아가는.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그다음 172번을 보면요. 172번은 우선은 첫 번째는 쫓는다면이니까 쫓는다면이니까. 자 이거는 여러분들 필기를 좀 하세요. 172번 보면 자 쫓다와 줬다 이 둘의 의미의 차이가 뭐냐? 쫓다는 사전에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어떤 대상을 잡기 위하여 맞죠? 잡기 위하여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알죠 여러분 맞죠? 위하여 뒤를 급히 따르다 이것이 기본적 의미고요. 그 밖에도 이제 뭐냐면 뭡니까? 나는 줬다도 가장 기본적 의미는 이겁니다. 어떤 목표나 아니면 어떤 이상, 행복 따위를 추구하다 이런 의미였을 때는 줬답니다. 딱 보면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줬다가 그러니까 줬다는 어떤 진짜 구체적인 대상을 잡기 위해서 따라가는 거고 줬다는 이런 추상적인 대상을
맞죠? 추구하는 겁니다. 실제 따라가는 게 아니고. 맞죠?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들 여기서 보기에 보면 이 논리를 그대로 쫓는다면 있습니까? 그러니까 논리라는 것은 추상대상. 그러니까 여러분들 줬다는 그러니까 이 목표 이상 행복 말고도 어떤 남의 말이나 뜻을 따른다는 뜻도 있습니다. 남의 말이나 뜻을 따른다. 이 뜻이 줬답니다. 알죠? 줬다가 아니고. 이렇게 봤을 때 첫 번째 기억은 줬는다면이 맞겠죠. 참고로 한개더 얘기하면 여러분들 그러면 잠을 쫓답니까? 줬답니까? 잠은 쫓다겠죠. 이건 뭐 잠이라는 것은 추상적 대상이지만 역시 이거는 잠을 쫓다. 잠을 그러니까 물리치다 이런 의미에서 쫓다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문장에 니은에 서슴지냐 서슴지냐 했을 때 이거는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우선 이것도 역시 서슴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서슴다는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머뭇거리 망설이고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뭡니까? 서슴다, 다라는 어미 대신 서슴지라는 어미가 붙으면 그건 되겠죠. 치라는 어미가 치라는 말이 붙을 이유가 없습니다. 맞죠? 맞죠? 지라는 어미 그러니까 좀 쫓지, 줬지 이렇게 맞죠? 이 다 대신 지 붙어서 쫓지라고 하잖아. 그 똑같이 서슴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슴지가 맞다 이거죠. 서슴지. 그 다음 세 번째는 혼몸이냐 홀몸이냐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배경 지식으로 알고 있어야겠죠. 뭐냐면 혼몸이 맞습니다. 우리가 홀몸 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표현이고 혼몸이 맞다. 티읕 받침이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것 좀 필기하세요. 이거 쫓다, 줬다, 서슴다의 뜻. 이런 문제를 계기로 해서 이런 낱말들을 확실하게 뜻을 파악해 놓는 겁니다. 자, 필기 다 했습니다. 넘겨보세요. 173쪽에 3번의 문제. 요거는 여러분들 외래어 표기법이라는 것인데 우리 어문기 보면 이거니까 표준 발음법이나 한글 맞춤법 이외에도 외래어 표기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까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래어를 우리 한글로 어떻게 표기하는가에 대한 어문 규범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기본적으로 1항은 뭡니까? 외래어는 국어의 현용 24자모. 그러니까 이 24자모가 뭐냐면 자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24자모 현용 현재 사용하는 24자모. 자음과 모음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보통 24개인데 우선은 자음은 뭐냐면 여러분들 자음은 뭘 쓰냐? 기읍부터 히읗까지. 기읍부터 히읗까지 몇 개입니까? 14개죠. 맞죠? 14개. 그러면 모음은 뭐였습니까? 모음, 그러니까 나머지 10개지. 10개는 모음 10개 하면 뭐 생각합니까? 단모음. 단모음 이 10개. 그래서 기본적으로 외래어 표기할 때는 자음은 기읍부터 히읗까지. 그럼 뭐가 빠지죠? 된소리가 빠지는 거죠. 쌍기역, 쌍디귿, 쌍기읍, 쌍시옷, 쌍지읒이 빠집니다. 그럼 모음은 이중모음을 안 쓴다 이거죠. 기본적으로. 자, 이렇게 해서 1항은 이제 이 얘기입니다. 알겠죠? 이 얘기고 2항은 외래어의 1의문은 원칙적으로 1교수입니다. 그러니까 외래어 글자 한 개, 소리 한 개는 하나의 우리 한글 자음이나 모음 갖고 표기한다 이거죠. 똑같은 의문인데 어떤 때는 이렇게 쓰고 또 어떤 때는 이렇게 쓴다 이런 게 안 되고 하나의 기호로만 쓴다는 겁니다. 3번 받침에는 기역, 니은, 리을, 미음, 시옷, 이응만 쓴다. 맞죠? 요즘 비읍 빠졌죠? 비읍 넣으세요. 그러니까 기역, 니은,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입니다. 비읍을 넣으세요. 그 다음 파열은 PTK, BDG 표기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다. 1항에도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자음을 쓸 때는 된소리를 쓰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1번 보세요. 카페가 아닌 카페다. 맞죠? 왜냐면 카페 할 때 쌍기역 된소리 안 쓰니까. 맞죠? 1번 그래서 맞고 2번 버스
가스. 이것도 역시 우리가 보통 이거 버스도 아니고 버스, 가스는 가스카제. 이것이 이렇게 버스 가스라고 된소리로 발음하는 경우가 있지만 표기할 때 된소리 쓰지 않는다 이겁니다. 버스 가스가 맞다 이거죠. 3번 한 라인이 아닌 한 라인이다. 그러니까 받침 디귿은 모수제. 그렇기 때문에 씌웠었다 이겁니다. 4번 이제 보면 파이팅 자 여기 쓸게요. FIGHTING죠. 필름은 FILM이죠. 근데 여기 쓸 때 이거는 파이팅, 이거는 필름이죠. 뭡니까? 요 F라는 의문이 맞죠? 어떤 때는 히읗이고 어떤 때는 P이다 이거죠. 이것이 뭡니까? 아까 2항 외래어 1 의문은 원칙적으로 1기호단인데 지금 1기호가 안 되고 있죠. 그럼 이거는 결국 뭐냐면 F는 피읍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뭡니까? 파이팅이 되겠죠. 파이팅. 그래서 4번 틀렸고요. 5번 슈퍼마켓 캣의 티읍 받침 아니고 시읍 받침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5번도 맞고 답은 4번이다. 174번은요. 이거는 한글 맞춤법에 따르면 동사 말다는 하지 마라 하지 마처럼 니은이 탈락된 형태로 적도록 돼 있다. 명령형 어미 아가 붙으면 말아라가 아니라 마라가 된다. 그러나 라가 붙을 경우에 니은이 줄지 않는다.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 거기 1번 보면 기차가 떠나고 말았다. 이건 기본적인 거죠. 맞죠? 그 다음 밤늦게 다니지 말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때는 이게 지금 뭐냐면 보기의 마지막 문장에 그러니까 라가 붙을 경우에는 밤늦게 다니지 말라고 말했다가 아니고 말라고 말했다. 이때는 니은이 주지 않는다 이거죠. 맞죠? 근데 3번에 헛되게 하지 마라. 4번도 그러니까 외딴 곳에 나만 두고 하지 마라죠. 맞죠? 이것도 말라 아니죠. 마라. 그러니까 3번, 4번은 뭐냐면 니은이 탈락한 명령형이기 때문에 니은이 탈락한 거예요. 그럼 5번은 뭡니까? 지금은 한국시 숙제를 해 마라. 이거는 여러분들 명령형이 아니고 뭐죠? 이거는 의문형이기 때문에 마라가 아니고 말아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다. 175번은요. 어법하고 자연수업 문장은 무엇인가 했을 때 1번은 자 이거 왜 틀렸는지 한 번씩 다 확인하면 되겠죠. 1번은 뭡니까? 보면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모든 개인에게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와 함께 그에 따른 적절한 책임을 부과한다 했을 때 여러분들 부과하다라는 서술은요. 그 목적어가 어떤 부담이 되는 요소입니다. 알죠? 부정적인. 뭐 세금을 부과하다. 아니면 뭐 여기 앞에 있는 책임을이라는 목적어는 부과한다 하고 어울립니다. 왜냐? 책임은 부담을 주는 거니까. 근데 권리는 뭡니까? 여러분들 권리는 우리가 긍정적인 대상에서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권리라는 목적어는 부과하다라는 서술어하고 어울리지 않는다. 부과하다의 의미상. 그래서 1번은 틀렸고 2번은 과학기술 문명은 인간의 삶을 편리하게 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환경 파괴나 인간 소외 현상을 초래하기까지 한다. 뿐만 아니라 앞에하고 뒤에가 내용이 비슷해야 됩니다. 맞죠? 근데 지금 뿐만 아니라 앞에는 인간의 삶을 편리하게 한다. 긍정적인 과학기술 문명의 긍정적인 장점인데 뒤에는 뭡니까? 환경 파괴, 인간 소외 현상 단점이죠. 그러니까 뿐만 아니라 앞에는 긍정이고 뒤에는 부정이다. 이렇게는 뿐만 아니라 앞과 뒤가 어울리지 않는다. 그래서 2번도 잘못됐고 3번 어느덧 중년의 나이에 접어들었는데도 가을이 되면 아직도 감상에 젖어들고 어딘가 낯선 곳으로 떠나고 싶은 생각이다. 감상에 젖어들고 낯선 곳으로 떠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게 누군지 주어가 불분명하죠. 맞죠? 4번은 맞는 문장이고요. 5번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이것에 대한 자긍심이 세계화의 전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가슴 깊이 새겨야 한다는 것이다. 자, 이 문장은 뭐가 잘못됐냐면 여러분들 이것도 역시 문장의 이 단어의 뜻을 봐야 됩니다. 명심하다 라는 말의 뜻이 뭐냐? 이 동사의 뜻. 명심하다는 잊지 않도록 마음에 깊이 새겨두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제 문장을 보세요. 명심하다가 마음에 깊이 새긴다는 뜻이 있는데 이 문장 뒤에 뭡니까? 또 마음 가슴 깊이 새겨야 한다 이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의미상 중복이기 때문에 자연스럽지 않다. 그래서 답은 4번이다. 176번 또 하나하나 봅시다. 1번 인간은 법을 지키기도 하고 구속을 받기도 하며 살아간다. 뭐가 없습니까? 구속을 받기도 앞에 법에라는 부사어가 있어야 뭡니까? 어울리겠죠. 그러니까 1번은 자연스럽지 않다. 2번 저는 수학과 영어에는 자신이 있지만 국어를 공부하는 시간 적습니다. 자, 뭐뭐이지만 뭐뭐이다라는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인데 앞에는 과목에 대한 자신감을 얘기하고 있고 뒤에는 과목을 공부하는 시간에 적응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면 앞과 뒤에도 역시 뭔가 비슷한 어떤 내용을 얘기해야 되는데 만약 이런 거죠. 저는 수학과 영어에는 자신이 있지만 국어에는 자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으로서 어울리는데 근데 앞과 뒤의 내용이 다른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어울리지 않는다 입니다. 3번 너무 성실하신 어머니께서는 우리 남에게 좋은 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실한 건 긍정적인 거죠. 근데 앞에 너무나는 부사는 보통 뒤에 부정적인 어떤 내용을 꾸밀 때 쓰는 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가 성실하신가 어울리지 않는다. 4번 아버지께서 나에게 바라던 일은 열심히 공부해서 남을 도우라고 하셨습니다. 이것도 뭡니까? 지금 이 문장의 주어가 뭐죠? 아버지께서 나에게 바라던 일은이 주어제 일은 무엇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일은이라는 주어하고 어울리는 소수는 뭡니까? 도우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다시 아버지께서 나에게 바라던 일은 열심히 공부해서 남을 도우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야 주어와 서술어가 호응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5번은 학문에 대하여 5번은 맞는 문장이니까 됐고요. 그다음 177번은 이거는 그러니까 뭡니까? 갈로 안에 들어간 말들이 지금 보면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번 행사를 마친다. 이건 마치다 맞죠? 이거는 한 개씩 쓰면 기본에 쓰면 처음에는 마치다. 이걸 들어갑니다. 마치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마히다. 맞죠? 문제를 맞게 하다. 맞죠? 그다음 마지막에는 맞추다. 이 세 개가 발음이 유사하기 때문에 이거는 종료의 의미가 있고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맞다라는 동사의 사동이죠. 사동. 그리고 맞추다 이건 뭡니까? 이거는 어떤 뭐 둘을 비교하거나 아니면 옷을 만든다 이런 뜻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발음이 비슷한 낱말들의 의미를 구분하는 것이 177번 문제가 요구하는 겁니다. 178번은 여러분들 답이 관용격 조사의인데 이거는 그러니까 5번을 왜 틀렸냐면요. 의를 생략할 경우는 앞과 뒤에 체언이 의미상 동격일 때다. 지금 178번 보기에서 의가 생략된 거는 기억이죠. 집의 밖에서 할 때. 그러니까 집밖 할 때 집하고 밖이 동격이 뭡니까? 같은 작용이나 지위입니다. 근데 집하고 밖은 같은 작용의 지위가 아니죠. 그러니까 동격일 때 의를 생략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렸다. 179번도 역시 지금 조사에 대한 단어 품사에 대한 문제죠. 조사는 뭐가 있었죠? 하나는 격조사, 그 다음 보조사, 그 다음 접속조사가 있었습니다. 맞죠? 지금 보기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문장에 조사가 다 줄 거져 있죠. 그래서 그 조사들을 가지고 문제를 냈는데 답은 5번인데 기역부터 리을에 쓰인 다양한 사례를 고려할 때 조사는 형태가 고정되어 쓰인다. 뭐 때문에 안 됩니까? 단 하나 때문이죠. 뭡니까? 그 존재는 뭐죠? 129번에 바로 서, 술, 격, 조, 사 맞죠? 이다 라는 이 서술도 조사는 뭡니까? 형태가 바뀝니다. 맞죠? 이 다라는 어미 대신에 이, 다, 이, 고, 이, 니 이렇게 어미가 바뀌어서 활용이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단어, 품사 가운데 형태가 바뀌는, 형태가 변하는 것이 이제 활용이 되는 용언이죠. 동사, 형용사인데 거기다 예외적으로 뭐다? 딱 하나 서술격 조사 이다도
활용이 된다. 형태가 변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다음 180번 문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것도 역시 답은 5번인데요. 미음 보세요. 미음은 딱 봐도 이상하죠. 미음만 딱 하고 이제 끝냅시다. 180번 문제. 할아버지께서 나에게 물을 가져오라고 했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할아버지라는 주어가 맞죠? 높임 대상인데 깨서라는 주격조사 쓴 건 맞는데 여기도 뭡니까? 했다가 아니고 뭡니까? 주체 높임 선어망을 넣어서 하셨다고 해야겠죠. 하셨다. 근데 지금 5번은 뭐다? 미음에서 나에게 물을 가져오라고 한 사람이 할아버지므로 가져오시라고 했다고 하셨다. 가져오시라, 그러니까 가져오다에 시를 붙이는 것은 누굴 높인 겁니까? 나죠, 맞죠? 근데 아까도 방금 했지만 이 문장에서는 할아버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 했다의 주어가 할아버지이기 때문에 이 했다를 하시었다 이렇게 고쳐줍니다. 그래서 5번은 잘못됐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180번까지 30문제, 31문제 하여간 30문제를 풀이했습니다. 풀면서 쌤이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싶은 거는 필기를 하면서 했기 때문에 그런 거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필기한 거 보면서 복습을 하세요. 알겠죠? 다음 주에는 181번부터 211번까지 다음 주에 다 30분 되죠, 맞죠? 요거를 풀어오세요. 요것에 대해서 풀이하겠습니다. 알겠죠? 181번부터 211번까지 문제 풀이를 하겠습니다. 꼭 풀어오십시오. 오늘 한 번 다시 한번 복습하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수업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건강하십시오. 수고했습니다.